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달러와 미국 증시 그리고 경제 뉴스 나온 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에 이어서 지금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경기에 대한 악재 소식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희망이 옅어지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주 만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85만 건으로 지난주 70만 건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장을 잃어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벌써 9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긴급 매입을 통해서 돈을 더 풀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유로가 더 풀린다라고 하자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간의 탄력을 받은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동안에 쭉쭉 빠지고 있었던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지선을 찾고 여기서부터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달러가 반등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은 좀 가격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18,37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결국 중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18,500불, 18,600불대까지는 아직까지 진격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다시 한번 은행에 관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은행이죠. DBS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오픈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거래가 시작되게 될 것이며, 이는 전통은행의 지원을 받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상장된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XRP, 이 4개의 암호화폐들을 먼저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업계에 돌고 있는 흉흉한 소식,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개인 지갑까지 규제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미국의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톰 에머 등 미국 하원 의원 4명은 현재 루머로 떠돌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 재무부에 이를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규제는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 거래소에 이 정도 수준의 KYC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게 될 때 그 개인이 누구인지 신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암호화폐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의원들이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의원들은 이뿐만 아니라 SEC에게 누가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수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해달라는 서한을 또한 보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톰 에머 의원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한에서는 SEC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SEC 라인에 맞춰서 운영되는 금융산업 규제기관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정체를 빚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의원들 중에 몇 명은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비트페이에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팩스의 발행사 팍소스가 팍소스 내셔널 트러스트 창설을 위해서 미국 통화감독청에 연방규제은행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은행업계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암호화폐 회사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바이낸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추천하는 오라클 솔루션으로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온체인 유동성 제공자인 도도의 메인넷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김밥 천국이 있다면 미국에는 세금 천국이 있다. 피어2 컨트랙트 대출 플랫폼인 세금 천국 텍스헤븐이 그들의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메인넷 상에서 체인링크의 여러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던 그레이스케일, 지난 24시간 만에 13만 1000개가량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역시 1275개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흔들리고 있을 지연정 수요는 아직도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 성장세를 감안하면은 2024년까지 비트코인은 전 세계인의 4분의 1가량의 인구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11년간 비트코인 보급률은 채 1%도 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비트코인 성장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또 엄청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먼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기사에서 빠르게 번역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미국의 메이저 보험사 매스뮤추얼이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을 통해서 1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매스뮤추얼 측은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경제에 테스트 겸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스뮤추얼 같은 경우는 1851년 설립된 미국의 생명보험회사인데요. 고객 숫자는 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된 1억 달러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메이저 보험사가 비트코인에 발을 딛기 시작했다. 아직 2021년 시작도 안 됐는데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광고 효과도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 도서가 아마존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랭킹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비트코인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경화라는 책 같은 경우는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제이슨 윌리엄스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이슨 윌리엄스의 트윗을 저도 몇 개월 전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9,000달러 근방에 묶여가지고 오도가도 않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 제이슨 윌리엄스는 비트코인 10개를 샀다면서 인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의 선택이 옳았었죠. 그가 샀었던 비트코인 10개 지금 꽤 큰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고 책까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요. 참 부럽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시세에 관련된 정보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자,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은 지난 1시간 동안에 8,516개가량의 비트코인들이 주요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방 리스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가면은 던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빼서 모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코인 익스체인지의 CEO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강조하기를 지금 당장 비트코인 공급 부족에서 오는 유동성 위기가 진행 중에 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오프라인으로 옮기면서 지속적으로 사토시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덧붙이기를 이런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비트코인이 막 2만 달러 넘어가 있고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으면은 좋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전망과 분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의 최근 조정은 금의 전례를 밟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몇 분석가들이 재미난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뉴스BTC에서 이야기하기를 금값이 지난 8월 고점에 도달했을 때 투자자들은 금에 대한 단기 차익을 실현한 뒤 비트코인에 재투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트코인은 거의 100% 상승한 반면 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11.5% 하락을 했다. 이제는 반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목표치를 넘어섰고 그 결과 모멘텀을 중립화시키기 위해서 하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반면 금은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에서 수익 난 것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이제는 비트코인에 수익 난 것을 다시 빼가지고 금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뉴스BTC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으면 모았지 떨어진다라고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설프게 비트코인 던졌다가 더 비싼 가격에 나중에 되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의 가격대의 비트코인은 매력적이다. 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세 관점이 더 유리하다. 특히 이번 주 초에 비트코인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량이 정점을 찍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소 유입 평균 지표가 최고치를 기록한 후 랠리가 이어진다.
고래는 단기간에 막대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래가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이 줄어들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뉴스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약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약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7,600달러에서 반등한 후 다음 강력한 저항선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항선의 가격대는 18,6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뚫지 못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항선이 좀 강력해 보이기는 합니다. 4시간 봉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이 저항을 뚫지 못한다라면은 여기 있는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 인컴 샤크 같은 경우는 OBB 지표를 봤을 때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비트코인 하락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상승 채널에 맞고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상승형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단기적인 하락은 여러 분석가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아직도 9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들의 재무에 포함시키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비트코인 유동성 관련 문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접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기대를 계속해서 높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항상 시장의 대다수가 원하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지속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면을 봤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엄청난 고수야. 고수면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지만은 고수가 아니라면은 저는 여전히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고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한 번에 던진다거나 한 번에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 빛날 수 있는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소식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 업데이트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거 토마토밭에 비타민C 하나 던져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